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 마지막 방송입니다. 저녁 9시 30분일 거예요. 30분으로 해가지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천혜장도 꿈나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약간 좀 우중충하네 보니까 우중충해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던데 뭐 그래도 뭐 질만은 하겠죠.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하여튼 그 긴축에 대한 그 기조가 좀 약간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가 봐요. 긴축 기조.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져 나왔어요. 그 주식시장이 이제 숨고르기에 접어들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높아진 밸류에이션으로 국내 증시가 이제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14일 날 미국이 1월 그 미국 소비자 CPI 발표가 나와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현재 경계감이 겹쳐서 순환매 장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마켓 포인트에 따르니까 지난주죠. 코스피는 전주 대비 10.67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2469.73으로 마감을 했고요. 올 들어 사자 행보를 이어가던 외국인들이 지난 6일 4거래일 만에 팔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미국의 그 뜨거운 고용 시장과 함께 미국 연준 주요 인사들의 그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 환율 또한 달러 강세로 전환됐기 때문인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외국인들은 8일부터 다시 또 3거래일 연속 그 순매수를 했는데 10일 그 순매수 규모가 489억이죠. 그 8일이나 9일에 비해서는 9억은 줄었습니다. 그때 8일날 좀 많이 사더라고요. 8일날 5,926억, 9일날은 1,500억 정도 됩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달러 강세하고 더불어 가지고 또 대형주 그 기술주 중심의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이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미쳤어요. 또한 그 중국의 리오프닝의 재료 소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의 자금의 유입 속도가 이전보다 더 둔화된 모습을 나타나네. 이에 따라서 코스피는 2,500선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높아진 밸류에이션의 부담감을 확인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좀 반복이 되어가지고 지수 반등의 속도 조절이 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특히 미국의 긴축 기대감이 이제 소진이 됐댔죠.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 부재 그리고 미중 갈등은 지수 상단 돌파를 제약할 요인으로 증권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그 업종 중심의 그 수익률 갭 메우기를 주목해야 할 한 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 상쇄를 위해서 이익 추정치 하향 종료가 투반돼야 한다. 그렇게 설명들을 하네요. 가장 주목되는 건 뭐냐? 오는 14일 발표되는 미국의 1월 CPI인데 시장은 이번에 발표되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한 6.2%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직전월인 그 지난해 11월보다 좀 낮아요. 그러나 전월 대비로 0.5% 급등할 것으로 점쳐지고 지난해 12월 0.1% 하락했던 것과 비교하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울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지난 10일 발표된 미시건대 소비자 그 심리지수에 따르니까 향후 1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이 4.2%로 비교해서 반등이 됐어요. 최근에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물가 둔화 기대감을 높였는데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상승 요인도 있다는 분석도 있고 올해부터는 CPI는 품목별 가중치가 바뀐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그래요. 물가익 품목별 가중치 변경은 명목상의 물가지표 안정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하죠. 그 문제는 이 시장의 해석인데 최근에 금융시장은 경제와 통화정책에 대한 낙관론이 강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김영권도 그래요. 지금 보니까 모 영권도 그렇고 하여튼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움직여줄 것이 비교적 확실한 그 3월이죠. 그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까지는 뭐 이러한 낙관론이 지속될 수는 있고요. 물가지표의 그 안정은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고 또한 3월에 있을 중국 양회에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
앞서 지난 8일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보니까 중국 병원의 코로나 관련 사망자 수하고 중증 환자 수가 1월 초에 기록한 최고치보다 한 9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어요. 코로나 이전 혼란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번 주에는 미국의 1월 CPI 발표에 이어서 15일하고 미국 1월 소매 판매, 16일 생산자 물가지수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한투자에서도 지난 1월 인플레이션과 그 경기 침체 우려, 경계감 약화로 강한 위험 선호를 연출했다. 이번 주는 물가와 실적, 그런 실물 지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추세가 결정될 전망이다. 그렇게 현재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보니까 좀 황당했어요. 다우는 그래도 잘 올라갔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 0.5%였는데 나스닥이 영 시원찮았습니다. 0.6% 정도 빠졌죠. S&P도 계속 들락날락 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불안해. 불안하더라도 한 0.2%는 좀 올라졌습니다. 다행스럽게. 유럽은 좀 많이 빠졌어요. 영국 0.36%, 프랑스 0.32% 빠졌, 8이죠. 82% 빠졌고 독일이 한 1.39% 정도 현재 빠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필라도 보니까 1.58% 정도 하락을 했어요. 필라 뭐 썩 좋지 않아. 좀 올라가다가 약간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환율은 보니까 1270.50 한 11.5원 정도 올랐고 달러 일본엔 131.42엔 소폭 상승, 유가는 79.72달러 올랐고요. 일본 엔화는 966.78원, 유로와 1356.89원, 중국 이엔화 186원 정도 올랐고요. 휘발유 1576.72원, 국제금값 1874.5달러 소폭 하락했고 국내는 76,047.58원 하락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많이 올랐어요. 쭉 올라갑니다. 3.5대에서 놀다니 갑자기 6까지 가서 3.7까지 올랐어요. 지금 3.7까지. 3.7대에서 놀고 있다.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모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선물을 보니까 뭐 현물하고 비슷한데 다우도 한 0.51% 올랐고 S&P 0.2% 올랐어요. 나스닥이 0.66 하락했죠. 러셀 0.12% 빠지고 유럽도 다 빠졌어요. 독일 마이너스 1.32, 프랑스 마이너스 0.27, 영국 마이너스 0.24, 유로 0.89, 이탈리아 0.54. 유럽도 많이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62,800원으로 마무리됐는데 금요일날 내일도 좀 영 시원찮을 것 같아. 잘못하면 62,000원까지도 위태위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시게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내일은 삼성전자 사기 좋은 날이다. 아주 사기 좋은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씁쓸하게 사는 거야. 씁쓸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빠진다는 생각을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56,400원까지 버텼는데 제가 볼 때는 56,000원 깨질 것 같아요. 한 55,000원대에서 한 56,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1% 정도는 빠질 수도 있다. 그 점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든지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주 사기 좋은 타임이 다시 또 옵니다. 언제까지 사냐고 하는데 언제까지가 아니라 5만전자가 좀 지속되는 그날까지는 꾸준하게 모으십시오. 6만전자 때보다는 5만전자. 그러니까 우선주는 5만전자일 때 실컷 모으자 그런 겁니다. 6만전자 때는 좀 쉬든지 아니면은 그때도 모어도 괜찮겠지만은 저는 5만전자를 최대한 우리가 매수의 기간으로 삼고 대응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당장 수익을 올린다는 생각을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고 논다고 고생했죠. 뭐 논다고 고생하셨고 아니면 또 토요일 일요일 열심히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부업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오늘 편히 쉬시고 내일 또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